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매곡간입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한반도를 관통한다 그러다가 이제 동해상으로 살짝 비껴서 간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피해 없이 무사히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약간 흐린데 바람이 선선해서 산책로에 나와 봤습니다. 제가 전화번호 공개해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면서 저한테 사진 보내주시는 것 중에 산책로에서도 만날 수 있는 식물들을 찍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사는 지역에 이제 경안천 주변에 이렇게 조성된 산책로입니다. 이곳은 경안천 지류입니다. 경안천 지류인데 위쪽에 공사를 하는지 이제 물색이 좀 탁하고요. 보라색 꽃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아주 보라색 꽃이 잔잔하게 피어 있는데 이 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이 꽃도 가끔 가다가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꽃 이름은 익모초입니다. 익모초. 지금은 성장해서 이렇게 이제 줄기는 사각이고요. 꽃은 이렇게 분홍색 이런 꽃이 핍니다. 이렇게 분홍색 꽃이 핍니다. 쓴맛이 아주 강해서 여름철에 더위 먹었을 때 이 잎을 찧어서 이제 어르신들이, 아버지 어머님들이 예전에 농사철에는 지금처럼 뭐 더위 먹었으면 병원 가셔서 뭐 영양제도 맞고 이렇게 처방을 하시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이 익모초를 가지고 즙을 내서 드시곤 하셨던 그런 아주 소중한 약초입니다. 이런 들판에, 길 가장자리에 오시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이 이 익모초입니다. 꽃을 잘 갈무리해 놓으셨다가 백파차 재료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 씨앗도 약으로 쓰고 아주 전체적으로 버릴 게 없는 그런 약초입니다. 요 풀은 이제 화살촉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쭉 많은데 요것은 이제 꽃이 필 때, 지금은 꽃이 없는 시절이기도 한데 이제 저 가다가 또 만나게 되면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건데요. 요 풀 이름은 맷꽃입니다. 맷꽃. 이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뿌리가 하얀 줄기로 이렇게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뿌리로 번져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덩굴성이고요. 지상부는 덩굴성이고 나팔꽃 같이 생겼습니다. 자양강장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진 맷꽃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책로에 보시면 이 나무 많이 보일 거예요. 저기 나무에 이제 꽃도 보이죠? 꽃이 이제 다 지고 나면 이렇게 열매가 생기는데 이게 짠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요걸 소금 대용으로 쓰고, 자연인들은, 산속에 있는 자연인들은 천연 이제 소금으로 활용도 많이 하죠. 여기 잠자리도 있고요. 북나무의 특징은 이렇게 잎자루, 잎줄기에 날개가 달린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개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북나무입니다. 이거 보면 여기 비슷하게 생긴 게 가죽나무가 이렇게도 생겼는데, 가죽나무는 잎 자루에 날개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 구분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이렇게 씨앗이 떨어져서 번식된 이렇게 뽕나무도 보인답니다. 이런 뽕나무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가을에 설이 맞았을 때 채취해서 살짝 볶아서 차를 만들어 드시면 이 뽕나무는 청열작용, 열을 내려주고요, 몸 안에 물을, 유익한 수분을 가둬두는 이수작용이 뛰어난
약초이자 나물이자 아주 소중한 나무입니다. 단풍잎 돼지풀입니다. 단풍 돼지풀입니다. 잎이 단풍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꽃의 모양이 이렇게 위에 총상으로 올라와 피는데, 이 꽃 필 무렵에 이 꽃가루가 날리면 이게 이제 아토피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줘서 귀화식물인데 생태 교란종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풀입니다. 이 풀하고 돼지풀이 있는데, 돼지풀은 잎이 많이 갈라져요. 미나리과처럼. 그래서 이제 혼동이 생기기도 하는데, 다행히 저희 동네에는 돼지풀은 많이 안 보이고 이 단풍 돼지풀이 많이 보이는데, 어릴 때는 나물로도 가능합니다. 생긴 거와 다르게 굉장히 부드럽고 연해서 나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어릴 때 꽃이 펴서 저 꽃가루가 날리면 아토피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생태 교란 식물로 등재되어 있는 단풍 돼지풀입니다. 자, 여기 산책로에 좀 약간 물이 고였던 습한 장소잖아요. 요렇게 여기 보면 배추 모종 같은 게 요렇게 많이 보여요. 자, 우리 배추 모종 요만할 때 많이 보이잖아요. 이게 거의 성장한 겁니다. 배암차지기, 우리가 곰보배추라고 부르는 그 식물입니다. 여기 많이 있죠. 자, 좀 성장한 거는 이렇게 이제 잎에 두들거림이 좀 심하지 않은데, 처음 올라올 때는 요 굉장히 이렇게 잎이 이제 곰보가 많이 졌다 그러죠. 이런 표현이 정상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곰보배추라고 부르는데, 배암차지기가 정명입니다. 요것은 올해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게 이제 겨울까지, 겨울을 넘기고 내년 봄에 이제 또 올라와서 싹이 트면 성장하는 거죠. 여기 씨앗이 떨어져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이웃 나라에서 공장을 많이 안 돌렸는지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미세먼지로 인한 기관지 염증을 치료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는 곰보배추 배암차지기입니다. 자, 요 풀은 무엇일까요? 요거는 쓴바기입니다. 쓴바기 중에서도 흰색 꽃이 피는, 쓴바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납니다. 하여튼 쓴바기 종류 여러 가지, 제가 자막 달아 드릴게요. 쓴바기는 꺾으면은 이렇게 하얀 즙액이 나오죠. 이런 즙액이 나오는 이런 나물들은 우리 몸에 상당히 좋고요. 항산화 물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서, 지금 봄에도 채취해서 나물로 드시지만 지금 채취해서 겉절이에 드셔도 상당히 좋은 나물입니다. 옆에 이제 서양민들레도 같이 있거든요. 서양민들레도 뜯어보면 이렇게 하얀색 즙액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는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풀을 한번 깎았어요. 풀 한번 깎고 나면 쓴바기, 왕고들빼기, 고들빼기 종류들, 이런 종류들은 새로 올라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합니다. 이럴 때는 채취해서 드셔도 되는 아주 맛있는 나물이고 몸에 좋은 나물이죠. 요즘 태풍 영향으로 이 채소값이 아주 천정부지로 뛰고 있잖아요. 이런 야외에 나오셔서 깨끗한 곳에, 오염되지 않은 곳에서 이런 나물들 채취해서 드시면 가게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쓴바기입니다. 여기 이제 풀을 깎고 나서 새로 올라온 새싹이인데, 요럴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요게 뭘까 하고. 요거 익모초의 새싹입니다. 익모초 새싹일 때 요렇게 올라옵니다. 이제 풀을 깎고 나서 새싹 올라올 때는 익모초가 요렇게 올라옵니다. 우리 벌레들이, 메뚜기들이 더위를 먹었나 요렇게 다 갉아 먹었거든요.
갉아먹어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썰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풀은 이제 깨풀이에요. 깨풀. 깨풀도 요런 이제 요게 원정 깨풀이고, 다른 이제 들깨풀, 쥐깨풀이 있는데, 들깨풀, 쥐깨풀, 뭐 가는잎 들깨 요런 것들은 전부 다 꿀풀가인데, 요 깨풀, 요 풀은 대극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야생초들이 전부 다 이제 약효가 있고 해서 약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효소 담그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이제 식물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어떤 이제 특징들을 잘 보고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요거 이제 꽃은 요렇게 아주 작게 핍니다.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게 요게 다 꽃입니다. 꽃이고, 요게 이제 길쭉한 게 꽃차례인 거죠. 요것은 이제 깨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꿀풀과가 아니고 요것은 대극과 식물입니다. 옆에 요 식물은 제비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제비꽃이 90여 종이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제비꽃은 모두 나물로 활용하고 약으로도 활용하고 아주 상당히 좋은 식물입니다. 야생화로도 굉장히 이쁜 식물이죠. 제비꽃입니다. 이 풀, 꽃, 서양민들레입니다. 서양민들레는 조건만 맞으면, 우리 토종민들레라고 부르는 우리 민들레는 충매화예요. 벌레가 와서 수정을 시켜줘야 수정이 돼서 지금 씨앗도 맺히고 그러는데, 이 서양민들레는 풍매화입니다. 바람만 불으면은 여기 이제 꽃가루가 수정을 해서 바람에 의해 수정이 돼서 씨앗이 맺히고 하는 그런 이제 풍매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서양민들레는 시시때때로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혀 가지고 상대적으로 토종민들레보다도 번식력이 굉장히 왕성하죠. 토종민들레하고 서양민들레의 차이점은, 서양민들레는 요 총포가 뒤로 이렇게 제껴져 있는 것은 다 서양민들레입니다. 이게 이제 총포가 두 개잖아요. 이렇게 꽃받침을 받치고 있는 게 내총포, 뒤로 이제 이런 식으로 제껴져 있는 게 외총포라고 하는데, 외총포가 뒤로 이렇게 말려 있으면, 밑에 쪽으로 말려 있으면 이것은 전부 다 서양민들레고요. 토종민들레는 이제 민들레, 노랑민들레, 흰민들레는 요 총포, 외총포가 전부 다 위쪽으로 다 이렇게 서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것은 서양민들레겠죠. 자, 여기에도 보면 요런 작은 잎들이 막 솟아나고 있습니다. 요게 뭔지 궁금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게 뭐냐고. 요것은 우리 개망초 있죠. 개망초가 새싹이 올라올 땐 요렇게 올라옵니다. 요렇게 올라왔다가 내년에 성장해서 꽃이 피곤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요런 식물들 보셨을 거예요. 고추잠자리 상당히 이쁘죠. 그런 이제 꽃대가 이제 형성되려고 여기 이제 꽃이 맺히고 있는 중인데, 요 부분이 소의 무릎을 닮아서 소의 무릎 같이 도가니처럼 통통해집니다. 여기 지금 아직 덜 통통해졌는데, 쇠무릎지기, 우술이라고 부르는 약초입니다. 지금은 지상부가 이제 억세져서 나물로는 먹지 못하는데, 어릴 때는 연할 때, 아주 초봄에 올라올 때, 순이 올라올 때는 나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이게 조금 더 있다가 지상부가 마르거나 하면 뿌리를 캐서 말려놨다가 약으로 사용하시면 좋은데, 무릎 관절에 좋은 그런 약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초를 뭐 드신다고 해서 무릎이 대번에 튼튼해지거나 뭐 빨리 치료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꾸준히 복용하시고, 이런 것을 캐기 위해서 그런 이제 들판으로 이제 산천으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무릎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지, 이거 먹었다고 해서 바로
무릎 관절이 좋아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드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옆에 보면 요거는 이제 우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거 요런 습한 곳에 많은데 요 풀 많이들 또 궁금해 하십니다. 요것은 도깨비 바늘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이렇게 풀밭에 돌아다니다 보면 옷에 이 길쭉길쭉한 그런 이제 가시 같은 것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도깨비 바늘. 이제 도깨비 바늘이라는 풀입니다. 귀침초라고 알려져서 이것도 이제 약으로 많이 활용하죠. 이런 습한 이제 들판에 습한 곳이 있으면 많이 보이는 것이 도깨비 바늘입니다. 도깨비 바늘도 또 있고요. 다양하게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도깨비 바늘도 있고 가막살이라고 또 있습니다. 가막살이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딘가 모르게 좀 틀리게 생겼어요. 그리고 미국 도깨비 바늘이라는 풀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울산 도깨비 바늘도 있고, 이 도깨비 바늘은 우리 토종도 있고 귀하식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약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어릴 때는 연할 때는 나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노란색 꽃이 피었죠. 꽃이 상당히 이뻐요. 괴불주머니입니다. 이 괴불주머니도 눈괴불주머니, 괴불주머니, 산괴불주머니, 뭐 염주괴불주머니 종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 이제 씨앗의 형태를 보고 잘 안 잡히는데 요 이제 씨앗의 형태를 보고 요게 눈괴불주머니인지 괴불주머니인지 염주괴불주머니인지 요런 것을 이제 구별을 하거든요. 잎의 모습은 여기 이제 애기똥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미나리과 식물, 사냥과 식물들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요게 이제 무슨 전호라든지 사상자라든지 그런 식물하고 닮지 않았습니까 하고 상당히 문의를 하시는데요. 이 괴물주머니는 유독식물입니다. 유독식물. 이제 뭐 약으로는 쓸 수도 있고, 이제 뭐 우려놨다가 어릴 때 우려놨다가 나물로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독식물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요. 사용하실 때는 이게 유독식물이 될 수도 있고 나물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실 때는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문제고요. 꼭 전문가인 약사들이나 의사 선생님들,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신 후에 뭐 사용하실 건지 말 건지는 오로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니까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아주 좋은 약초다, 뭐 한번 먹어갖고 그 다음날 효과가 나타나는 약초다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건 확실하게 아시고, 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먹었는데 그 다음날 몸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구독자들을 모으기 위한 거짓말쟁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런 식물들은 산삼도 그렇게 한꺼번에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로지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드실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건강해지시려고 한약초들 채취하시고 드셔보시고 하시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괴물주머니입니다. 요것은 좀 더 커져 있는 익모초입니다. 좀 더 커지니까 잎이 좀 이렇게 결각이 좀 생겼죠. 홈이 파지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익모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줄기도 사각으로 모습이 보이고요. 이런 것을 이제 다양하게 보셔야 하나를 딱 보시며 하나를 보시고 이 식물을 알아맞출 수 있는 그런 눈썰미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대부분의 식물들이 다양하게 변합니다. 잘라 가지고 새로 올라오는 모습, 또 처음에 올라오는 모습, 이제 꽃이 핀 모습, 열매 달린 모습, 이런 것을 다양하게 구별하실 줄 알아야 산야초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매곡간은 이런 이제 식물들을 다양하게 빨리는 못 해드립니다.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보이는 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을 약속해 드리고요. 궁금하신 것은 저한테 이제 사진 보내주실 때 선명하게 찍어서 보내주셔야 저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이제 동정해 가지고 알려드리지, 대충 멀리서 흐릿하게 찍으면 저는 모른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거 이제 서운해 하지 마시고요. 제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연분홍색 꽃이 굉장히 이쁘게 피죠. 요게 이제 고마니도 이렇게 피고요. 요것은 며느리 배꼽, 이제 며느리 미식개, 요런 게 또 요런 식으로 핍니다. 며느리 미식개나 며느리 배꼽, 고마리가 다 같은 집안 식물이기 때문에 요런 색의 꽃이 피는데, 어릴 때는 나물도 활용하고 약으로도 활용합니다. 이런 산야초들이 한 번 먹어서 효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드셨다가 뭐 몸에 이상이 있으면 드시지 않았다가 이런 것을 이제 잘 활용하셔야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거지, 절대로 한 번 먹어서 효과 나는 산야초는 없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며느리 미식개입니다. 가을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이렇게 꽃이 피죠. 우리가 들국화라고 부르는데 들국화가 아니고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것은 쑥부쟁이, 그 중에서도 개쑥부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1년초입니다. 잎이 좀 좁고요. 이렇게 잎이 좀 좁습니다. 아래쪽에도 좀 좁습니다. 이것은 1년초예요. 개쑥부쟁이. 쑥부쟁이 종류들은 전부 다 기능성 약재들입니다. 기능성 산야초고 나물로도 먹을 수가 있고요. 이 꽃재료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꽃을 그대로 말렸다가 다시 이제 따뜻한 물을 부으면 이게 꽃이 말려 있다가 다시 꽃이 피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그래서 꽃차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들국화라고 부르는 개쑥부쟁이입니다. 한삼동굴은 상당히 많죠. 이렇게 어린 잎은 아직도 나물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선단부에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은 나물로 활용할 수도 있을 만큼 연합니다. 그리고 꽃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지저분하게 좀 피는데, 이것도 이제 꽃입니다. 여기 보시면 꽃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좀 지저분하게 핀다는 것 아시고요. 이게 당뇨에 좋다, 고혈압에 좋다 그래서 많이들 걷어다가 말려놨다가 이제 차로도 활용하는 그런 식물이 이 한삼동굴입니다. 어디에든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쌀이나무도 이렇게 보입니다. 쌀이나무도 보이는데 쌀이도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뭐 참쌀이도 있고 줄쌀이, 갯쌀이, 뭐 조록쌀이, 삼색쌀이 등 상당히 많은데, 어떤 유튜버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쌀이나무 뿌리를 먹으면 굉장히 몸에 좋고 건강에 좋고 자양강장에 좋다고. 물론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상부를 채취하셔서 나물로 활용하시던가, 이런 꽃이 폈을 때 이 꽃을 잘 갈무리해 두셨다가 꽃차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뿌리를 드시려고 뿌리를 뽑아버리면 이 나무 고사해 버릴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쌀이나무 종류들이 번식력이 상당히 왕성합니다. 그래서 뭐 한두 뿌리 채취하셨다고 해서 무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다 그런 식으로 채취하시면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너도 나도 다 뿌리채 뽑아버리면 자원이 고갈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지상부로 올라왔을 때 지상부를 채취해서 말려놨다 약으로 쓰시던가 뭐 꽃차로 활용하시던가 하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고들빼기가 이렇게 한번 잘려 나가고 이렇게 새싹이 올라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연하기 때문에 부드럽습니다. 채취해서 나물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남성들 전립선에 좋은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특허도 받은 그런 식물이 이 왕고들빼기입니다. 어릴 때 올라올 때 뿌리채 깨서, 아주 어릴 때는 뿌리채 채취해서 고들빼기처럼 뭐 김치도 담아 드시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성장했을 때까지 놔두셨다가, 요것은 2년초예요. 올해 꽃이 피고 나면 이제 없어지는 그런 2년초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을 보일 때 계속 채취해서 드시고, 또 억세지면 중간에를 이렇게 따버리면 옆에서 우미 솟는 그런 식물이 바로 이 왕고들빼기입니다.
그런 것도 이제 잘 보셔놨다가 나물로 활용하시고, 야채값 비쌀 때 여름에 그런 거 채취해서 나물로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 요 풀, 요거는 이제 쓴바귀가처럼 저 왕고들빼기처럼 그런 이제 노란색 꽃이 피거든요. 요거는 민들레처럼 노란색 꽃이 펴요. 사대풀이라는 풀인데, 요것도 지금 왕성한 성장력을 보이고, 중국에서는 거매채라고 해서 많이 재배도 하는 그런 풀 중에 하나입니다. 얼핏 보면 봄철에 청산별공님이 많이 선전하셨던 그 가시상추하고 비슷한데, 요 뒷면을 이렇게 뒤돌아 보게 되면 요 매기 위에 가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요런 잎 거치 부분에, 잎 가장자리 부분에 요런 가시 같은 게 많이 있는데요. 얘도 상당히 연하고 맛이 좋습니다. 요것을 이제 채취해서, 연할 때 채취해서 겉절이도 해 드시고, 요것을 잘 다져서 만두 소로 만들어 드신 분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중국 사람들이 이 사대풀을 거매채라는 채소로 활용하면서 만두소에 상당히 많이 넣는 것을 그 문헌에도 나와 있고 기록에도 나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야채니까요. 채소니까 약으로보다 채소로 활용하면 좋은 사대풀입니다. 요즘 제가 이거 어린 잎을 보여드리는데, 요즘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고속도로 옆에 노란색 꽃이 아주 무리지어 피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이 사대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해안가 쪽으로 많이 발생해 있고 내륙에서도 많이 보인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대풀입니다. 우리가 돼지감자로 더 많이 알고 있죠. 뚱딴지입니다. 꽃이 해바라기 꽃 같이 피는 국화과의 식물이고요. 북미,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이쪽이 원산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료용으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정착을 해서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식물이죠. 뿌리를 부황식물, 돼지감자라고 해서 당뇨에 아주 많은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그런 식물입니다. 실제로 천연 인슐린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재배도 하시고 뭐 약용도 하시고 식용으로도 활용하는 돼지감자입니다. 돼지감자 성장한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돼지감자가 어릴 때는 지금 성장했던 거를 전부 다 제초 작업을, 예초 작업을 해갖고 위에를 다 이렇게 날리니까 새로운 싹이 이렇게 납니다. 요 어릴 때는 나물로도 활용해요. 아주 초봄에 올라올 때, 어릴 때는 이 성장한 것을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채취해서 이것을 끓이면 여기에 풀을 죽이는 제초 성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농 하시는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그런 풀이 돼지 감자이기도 합니다. 제초제로 쓰는데 사람이 먹어도 돼? 풀들이 싫어하는 그런 성분과 사람이 싫어하는 성분이 틀리다고 합니다. 사람한테는 독성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어릴 때는 나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모습이고 성장한 모습도 보여드렸죠. 우리 입맛을 사로잡는 대표적인 이 봄나물 중에 하나인 고들빼기가 가을에도 이렇게 꽃을 피우고 나면 이렇게 연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2번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고들빼기입니다. 저는 고들빼기 김치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채취해서 다 다듬어서 우리 집사람한테 갖다 주면 또 김치도 담아주고 하는데, 집 나간 입맛 돌아오게 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옆에 고들빼기 비슷하게 생긴 이 풀, 보리뱅이입니다. 보리뱅이. 이거는 쓴맛은 좀 덜 나지만 그래도 얘가 이렇게 잘라보면 흰색 유액이 나오죠. 이것도 고들빼기가 많지 않을 때 이 보리뱅이를 같이 섞어서 나물로 같이 섞어서 김치하면 상당히 맛있는 나물 중에 하나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몸에 좋은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기능성 나물입니다. 보리뱅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위쪽에서 돌아서 여기 다리를 건너서 유턴을 했습니다. 여기 저희 동네인데요. 이쪽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자전거 도로도 있고 인도도 있습니다. 이런 산책로 주변에서 어떤 식물이 있는 것인지 제가 알려드리는 것이니까요. 뭐 여기서 채취해서 드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것은 우리가 이제 뚝갈, 마타리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요것은 뚝갈하고 마타리하고 자연 교잡이 돼서 생겨난 뚝마타리라는 식물입니다.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뚝갈하고 마타리의 장점은 다 모여 있고 이 자연적으로 교잡이 되다 보니까 식물체가 뭐 열무처럼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런 거 이제 씨앗을 잘 보셔놨다가 제가 조금 이따 씨앗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뭐 드시고 싶으면 나물로 활용하시고 싶으면 요 간에 좋다는 식물이니까 나물로 꾸준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뚝마타리입니다. 씨앗 같은 거 잘 확인해 놓으셨다가 뿌리채 뽑지 말고 씨앗을 채집했다가 번식시키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거 하나 가져가 봐야 한 번밖에 못 드시죠. 씨앗을 채집하면 갖다가 심어 놓으면 얘가 계속 성장을 하면서 씨앗을 생기니까 아주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뚝마타리예요. 자, 요것도 이제 뚝마타리죠. 옆에 어딜 가나 있습니다. 이 식물은 끊어보면 이렇게 하얀 지백이 나오죠. 이건 박주가리입니다. 그 하수라고 부르는 큰 조롱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것은 뿌리가 실뿌리처럼 가늘어요. 요거를 이제 요즘 유튜버들 사이에 서로 경쟁하면서 라마자라는 약명으로 소개하는데, 그 박주가리 뿌리 요렇게 뾰족하게 고추같이 생긴 열매 달리잖아요. 그 식물을, 그 열매를 먹으면 무슨 천연 비아그라라고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오래된 책에 동의보감이나 이런 뭐 본초강목 그리고 옛날 오래된 고서에 보면 이런 식물들을 소개할 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열을 식혀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관련 그 약효들을 설명해 놨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 당연히 건강해지고 혈기가 왕성해지고 하니까 뭐 천연 비아그라다, 정력에 좋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유튜버들 세계에서 이거 먹으면 무슨 정력제다 이래야 조회수가 많이 나고 뭐 한 번만 먹으면 뭐 그 다음날 아침에 변화가 온다고 설명하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 식물들은 없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다고 알려진 삼지구엽초도 그렇게 효과가 빠르게 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되고,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 삼지구엽초가 좋다고 해도 내 몸에 맞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식물들, 약초들의 특징입니다. 한 번에 효과를 보려면 진짜로 아주 농축해서 판매하는 비아그라를 드십시오. 이런 식물들은 한 번 먹었다고 해서 바로 효과 나지 않습니다. 전 장담합니다. 박주가리입니다. 요 식물 씨앗이 많이 맺혔어요. 고들빼기 씨앗처럼 보입니다. 요 식물이 우리 청산별공님, 요즘 나물이 없으니까 좀 뜸하신데 청산별공님이 많이 설명하셨고 많이 해주셨던 가시상추입니다. 가시상추는 특징이 여기 잎 뒷면을 보시면 요거는 없네. 좀 위에 올라와서 그런가요? 여기 보면 이 줄기에 가시들 엄청나죠. 여기 요거는 있네. 여기 보시면 이 맥 위에 가시가, 아주 잔가시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상추라는 이름이 붙어졌고요. 요거 그냥 뽑으면 1년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씨앗들 갈무리해서 텃밭에다가 뿌려 놓으세요. 상치 대용으로도 굉장히 좋고 귀화 식물이지만 맛도 좋고 굉장히 좋은 식물이 이 가시상치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잘 보셔놨다가 이용하는 그런 이제 눈썰미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가시상치, 아직 꽃이 아직 안 폈고요. 옆에 요거 요즘 상당히 많이 문의들 하십니다. 요거
잎에 아주 톱날처럼 가시가 많죠. 밑에 부분은 붉은색이고 위로 올라오면서 점차 연해지고 위에는 이렇게 노란색 꽃이 핍니다. 민들레처럼. 요거 방가지똥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데 이 방가지똥이 몸에 좋다고 누가 또 영상을 올렸는 모양입니다. 제 문자로 카톡으로 이게 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 보니까 누가 이것도 엄청난 효능이 있다고 올리신 것 같은데, 자, 활용하실 때는 잘 이름을 잘 알아야 되겠죠. 방가지똥입니다. 여기 이제 큰 방가지똥도 있고 방가지똥도 있는데 두 가지가 다 같은 용도로 사용합니다. 꽃은 노랗게 이렇게 피는데 아직 덜 폈, 이거 지금 오므리고 있습니다. 활짝 핀 모습 또 가다가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경안천 지류에 나와서 산책로 주변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담지 못한 식물도 많습니다. 꼭 필요로 하는 식물 몇 가지만 담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들매곡과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식물들 찍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빨리 올려드리지 못하는 불편함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에 나는 식물들, 약초들, 야생화들, 나물들, 버섯들을 다양하게 영상에 담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소통은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